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또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낮 12시 5분부터 20분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두 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 요건을 충족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양대 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13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장중 1,000조 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리 1.5% 수준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도 시행됩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부도 유예합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 보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수입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말 은행의 자본 비율이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 자본 비율은 15.25%로 1년 전보다 0.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본 자본 비율과 보통주 자본 비율 역시 각각 0.05%포인트, 0.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위험 가중자산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을 소폭 웃돌면서 자본 비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K뱅크는 5.65%포인트 하락한 10.88%로 가장 낮았는데 인터넷 은행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불발로 KT가 K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질과 디자인, 사운드를 강화한 2020년형 QLED TV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위 제품군인 QLED 8K TV는 디자인과 사양에 따라 3개 시리즈 9개 모델로 판매됩니다. 모델 수를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렸고 상반기 내 출시할 55형 출고가를 300만 원대로 책정해 8K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2020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화면 안과 밖의 경계를 최소화한 인피니티 스크린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트렌드에 따라 75형 이상 모델 수를 지난해 11개에서 19개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QLED 4K 제품군은 8개 시리즈 30개 모델로 확대 출시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 이사회 의장직을 물려받으면서 세대 교체가 공식화됐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1년 만에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승계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차 측은 세계 경제 위기 우려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급변 등의 경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번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사회 안건과 운영 등의 이해도가 높은 정 수석 부회장이 이사회를 이끌어가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발행 확대 등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을 신속하게 가동해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글로벌 자금 경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가 필요한 외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례 없는 특단의 금융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만 5천 건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2월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한라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정부 세종신청사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1,487억 원이며 이 가운데 한라의 지분은 85%입니다.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는 관계사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유럽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 및 해외 공급은 EDGC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계열사 EDGC 헬스케어가 맡아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LG U+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워크 솔루션인 U+ 근무 시간 관리, U+ 문서 중앙화, U+ 기업 정보 안심 등 3종의 서비스 사용자가 최근 2개월 동안 50%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